안녕하십니까.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왈가왈부의 홍강철입니다. 오늘은 국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반도의 가장 북적인 국경, 이에 대한 이야기를요. 말썽 많은 국경이죠. 예? 눈물 젖은 두만강이 나오는 국경이기도 하고요. 일제시기엔 그랬죠. 예, 오늘은 그래서 국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북에서 국경은 이 조중국경과 조로국경으로 나눕니다. 이 두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북쪽 국경하고 인접하고 있는 나라, 러시아와 그리고 중국이죠. 이 두 나라들과의 국경은 조중국경조약, 또 조로국경조약에 의해서 규정되었습니다. 조로국경은 강 가운데가 국경선입니다. 강이 있으면 강 가운데가 국경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강 중심을 벗어나게 되면 국경 침범이 되는 겁니다. 근데 조로국경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 쪽에 무인지경이 많거든요. 러시아 쪽은. 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과의 또 얼굴 생김새나 또 문화적 이런 문화가 또 많이 다르죠. 음식 문화도 다르고 생활 풍습도 다르고 러시아와는. 그러다 나니까 예전부터 일반 사람들이 왕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거긴 강폭이 넓거든요. 조로국경은 왕래가 많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와 반면에 조중국경의 경우에는 강 전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강 전체를. 그러니까 상대측 지역이 육지까지 올라가도 국경 침범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수교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수교역이는 아시죠? 물이 가장 많이 찼을 때, 장마가지에서 그때 경계선이 그게 국경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비대도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우리 땅에 올라와서 만수교역 이상으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아무 관계 안 합니다. 가만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둥이람 가서 유람선 타보신 분들은 아시죠? 배가 북쪽에 가도 괜찮은 겁니다. 북쪽 땅에 올라서도 괜찮습니다. 그게. 오르지 못하게 아마 해서 오르지 못하겠죠. 괜찮습니다. 그게. 만수교역 위에는 괜찮거든요. 만수구역까지는. 그리고 또 이렇게 조중국경은 조중 두 나라 이 혁명가들이 순망치 않은 관계, 그렇죠. 이빨과 잇몸의 관계, 예? 순망치 않은 관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어려서 자랐을 때까지만 해도 국경이라는 관점이 크게 없었습니다. 국경이라는 관점이. 그러니까 80년대, 제가 73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80년대 말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장보러도 갈 정도였거든요. 경비대 초소도 많지 않았고요. 우리 아이쪽에 두만강에다가 수영하다가는 우리 고향 맞은편 앞에 지금은 카라오케람 있는데 지금은 무슨 이걸 말하면 민박 같은 게 들어서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카라오케라고 부르는데 그쪽 편에 가면 여전히 카라오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카라오케가 들어서기 전에는 그게 이런 과수밭이었습니다. 과수밭이었고 거기에 또 수박, 참외 이런 거 심었거든요. 그리고 한족 아바이가 지켰습니다. 그걸. 그래 우리 여름에 이렇게 수영하다가도 거기 건너가서 수박 채러 가죠. 수박, 참외 서리를 가는 겁니다. 거기 애들이 가서 서래 가지고 오곤 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국경이라는 관점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또 이게 어느 정도 된다면 북에서 사는 형제가, 그러니까 중국에도 살고 북에도 사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러다가 북에 사는 형제가 불임입니다. 그러면 중국에 있는 형제가 자식이 많으면 그 중에서 아들 하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입양에다 키우거든요. 그리고 주민등록에 다 올려줬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 공장에도 황하익이라는 그런 전공분이 계시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엄마, 형님들, 누나들 다 중국에 있습니다. 자기 혼자 삼촌이 데려왔거든요. 자기를. 애를 못 낳아서. 그분 혼자서 북쪽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자주 중국에 드나들었죠. 형제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또 북이 중국보다 훨씬 잘 살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중국에서 살기 힘든 동포들이 또 북으로 건너오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북에 와서 살기도 했고요. 우리 친척들 외갓집 같은 경우에도 외갓집 친척들도 화령 계산촌이라면 살거든요. 계산촌 저 도문 쪽에 계산촌에도 살고 용정에도 살고 도문에도 살고 그리고 또
연길에 살고 이렇게 그 외갓집 친척들이 많은데 외갓집 친척들도 그때 그 문화대혁명 시기에 예? 그 시기에 조선족들 이렇게 탄압하니까 홍위병들이 그래서 그때 그거 피해서 도망쳐서 그 북으로 나왔습니다. 북으로 나와서 우리 외할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았거든요. 예? 그 이모님들도 자주 이후에는 또 자주 살다가 또 중국을 갔습니다. 문화대혁명 끝난 다음에. 그래서 또 중국에 살다가 80년대부터 장사가 이게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우리 집에랑 자주 나왔었죠. 그래서 이모님들이 어떨 때는 큰 이모 가면 작은 이모 오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 막 시끄럽거든요. 집에 계속 명태 냄새, 낙지 냄새 나지. 이거 중국 빼주 냄새, 그래서 집에 푹 배어있고 막 이러니까 싫었습니다. 아예 저기는. 그런 때도 있었죠. 이렇게 또 강 건너 마을에 또 형님이 살고 또 강 건너 마을에 또 동생이 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강 건너야 되고 안부 묻습니다. 강에 나가서. 밤새 잘 잤어? 아버지 아픈 건 어떻소? 이러면서. 예? 빨래 하다가도 마주 앉아 빨래 하는 거죠. 강 저쪽에서 빨래하고 형님이 빨래하고 강 이쪽에서 옳게가 하고 막 빨래하면서 잘 있었어? 그래 누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또 강폭이 넓지 않습니다. 우리 쪽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북에서 이 고난행군이 시작되게 되죠. 96년도부터 96년 이경부터. 그러니까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중국에 식량 구입을 가는 겁니다. 근데 식량 구입 가는데 내 혼자 가니까 심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들 찾아 같이 가는 거죠. 야, 우리 친척집이 그 쌀가지나 갔다 올까? 그러면 우리도 가자 나도 가자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같이 가서 중국에 그때 먹을 게 많았거든요. 중국은 또. 그래서 중국에서 또 쌀 메고 또 도로 건너오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드나드는 걸 우리 쪽에 북쪽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범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게 비법벌격이 아닙니까? 그게 어쨌든 비법벌격인데도 범죄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니까 생각하는 거죠. 예? 야, 친척집에 가서 내 식량 얻어가지고 왔는데 그게 왜 죄가 되지? 이렇게 도광이라는 건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비법불경. 우리는 도광이라고 말하거든요. 도광하는 사람들 보고 도광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90년도 초가 된 거죠. 그러니까 90년대 초, 94년 이경에 92년, 94년 이경부터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한에 온 탈북자들이 매스컴에 등장해가지고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자기가 살아온 땅을 비난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예? 강명도가 남한에 와서 북에 핵무기 5개 있다고 말한 게 그게 1994년경입니다. 거기다 또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다음에 북부 국경지대는 북에 대한 정보전쟁의 마당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0년도에 북에서는 원래 국경이 국가안전보유가 관할했거든요. 오사오사라고 국경경비총국이 관할했습니다. 국경경비총국이. 그때는 국경과 해안경비대가 모두 국경경비대에 속했었죠. 오사오사에. 예? 여단 번호를 보면 뭐 31여단 호수로 갑니다. 호수로. 29여단 국경경비대 그렇거든요. 31여단, 29여단, 27여단, 25여단 이렇게 호수로 쫙 가고 해안경비대는 그 11여단 이렇게 갑니다. 또 네? 그 평북도 쪽에 있는 게 11여단이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국가안전보위부가 이걸 국경경비와 해안경비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96년도에 인민군 총참모부에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안전보위부가 이 국경경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든요. 국경이 하도 길고 예? 그 긴 구간을 국가안전보위부의 얼마 안 되는 병력 가지고 지키기는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또 이때 당시에 북은 또 그 국경경비에 대한 필요성을 또 인식하게 된 거죠. 네? 중국과 한국이 이 수교를 하면서. 그래서 90년도 가을에 인민군 총참모부가 국경경비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81군단이라는 이런 군단을 새로 조직하게 됩니다. 아마 이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거 국경부대에서 오래 복무한 사람이나 아는 것이 80인군단을 조직한 겁니다. 그래서 전선과 후방에 있던 이런 부대들을 개편해가지고 네? 국경에 재배치했죠. 80인군단을 소속시켜서. 그래서 그렇게 재배치시키고 그래도 인원이 모자라니까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이런 초모사가 벌립니다. 이때 96년도에. 국경경비 강화자면 이게 5개 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낮은 선번거지에서. 이제 평안북도, 그러니까
한계도를 그 기준으로 해서 한계도에 한계 여단이 있습니다. 국경경비대는. 그러니까 국경에 있는 그 도는 어떤 도들이냐면 평안북도, 그다음 자강도, 량강도, 함경북도, 라진선봉시 이렇게 5개가 있는다. 그래서 5개 여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원들을 보충하자니까 대대적인 초무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국경경비대에 96년도에 입대한 입대생들이 제일 많습니다. 입대생이 제일 많으니까 애로생이라고 하죠. 우리 소대도 32명 소대였는데 그 소대에서 96년생이 한 6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입대해서 한 3년까지는 그 모사리 기간이라 하거든요. 모사리 기간. 그러니까 우리 변목 꽂게 되면 변목 점에 꽂았을 땐 모사리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환경에 적응해야 되니까 한 주일 정도 되죠. 모사리 기간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신입병사들이 들어오게 되면 한 3년 정도는 모사리 기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6명씩이나 또 소대 신입병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대원들이 힘든 겁니다. 구대원들이 그래서 잠복근무, 그 다음에 감시근무가 이런 걸 계속 도는 순찰이고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대신 병사들은 병실 보초나 세우고 그래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모사리 기간에는. 그러다 보니까 96년생 보고 우리 경비대에서는 애로생이라고 합니다. 제일 애매겠거든요. 그 친구들이. 똑같은 친구 또래들이 또 많으니까 또 저저마다 또 자기를 봐달라고 막 이러죠. 경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하면 지휘관이 관심을 더 많이 받겠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 그러거든요. 우리 소대만 해도 96년도생 6명 중에서 또 한북도에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한북 친구가 96년생 중에서만 한북 친구가 4명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 양강도 해산 친구가 1명 있었고.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만 강원도 애였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많았죠. 저도 한북도 사람이니까 또 고향 똥개 그 외지 나가서 고향 똥개만 봐도 반갑다고. 네? 한북도 친구들은 또 제가 또 특별히 또 봐주죠. 소대장이 또. 편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많이 애매겠죠, 저를. 또 이 90년도는 또 북에서 제일 힘든 해였거든요. 예? 제일 많이 그 아사로 돌아가실 때입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군대 가면 배는 안 골치 않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 군대는 군량미로 무조건 식량공급 하니까. 그러니까 저마다 군대에 보내겠다고 막 한 거죠. 그리고 또 90년도 경우에는 이 친구들도 중학교 다니면서 배가 골아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군대 가야 내가 배는 안 골겠네. 이런 생각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또 군대를 가겠다 했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많은 인원들을 입대시키다 보니까 충분한 이런 건면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국경경비대가. 그래가지고 97년도에는 또 국경경비 담당했던 이 82군단이 89군단을 이 국경경비사령부로 개편하게 됩니다. 인민군에서 개편하고 그때 당시에 강기로 그다음에 전진 배치하거든요. 국경경비사령부를. 그래서 평온하던 이 조선국경이 96년부터 이렇게 경계가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국경경비가 강화되게 된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90년대 초에 도망쳐온 강명도나 그다음에 또 이민복이 같은 이런 탈북자들이 망동이 큰 몫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물론 얘들 때문에만 국경경비 강화한 건 아니지만 강명도나 이민복은 지금도 근데 그 짓거리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명도나 이민복이 박상학이 이런 애들 때문에 안찬일이 강철환이 정성산이 이런 애들 때문에 북에 남아있는 우리 북한 이탈 주민 가족들이 비나리 눈초리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은 그 방송에 가서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북을 정말 공격하고 있다고. 근데 걔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면 제가 말 안 한다. 저는 사실 말해라. 사실을 거짓말만 계속 만들어내니까 제가 계속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북한 이탈 주민분들은 저를 비난합니다. 저를. 같은 탈북자끼리 네가 왜 가네를 비난하냐. 걔네는 없는 거짓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비판하는 거죠. 걔들이 거짓말 하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북에 있는 가족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제가 비판하는 겁니다.
전 막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 그런 애들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북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예? 비난의 눈초리를 받고, 예? 탈북자 가족이라는, 예? 개새끼들이라고, 배신자, 반역자 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우리 애들이 군대 갈 때면 피해를 입고, 남한에 온 아버지 때문에. 근데 그게 아버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걔들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저쪽에서도 안 그럽니다. 이젠 탈북자가 남한에 와 있는 사람만 이제 3만 5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에 가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겁니다. 북쪽도 탈북자 가족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그 모든 탈북자 가족들한테 다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는 통제불능의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함께 포섭에 가자고 많이 다독이고 있죠. 예전에 우리 6.25 때 월남하신 분들이 많을 때 그때도 북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월남자 가족들을 다 쳐버리게 되면 그러면 함께 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독여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지금 이렇게 강명도나 안찬일이 뭐 이런 얘네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박상학, 이민복 얘네들처럼 터무니없는 거짓말 만들어내가지고 헐뜯게 되면 우리 가족들이 북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피해를 입는 거라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지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비판해야 되는 것이 니들이 왜 그렇게 하냐고. 돈벌이 하겠으면 똑바로 해먹으라고. 깨끗하게. 이렇게 국경 경계가 강화됐지 않았습니까? 96년부터. 이래도 인민들이 밀수하고 도강은 계속됐습니다. 당과 국가가 인민들한테다가 식량을 공급해 주지 못하니까 인민들이 도강과 밀수를 막을 수 없었던 거죠. 제가 국경기비대 소대장으로 배치된 1998년도 제가 98년도에 배치받았거든요. 11월에. 근데 99년도에 김정일 위원장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중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인민들이 가지고 오는 돈과 물자들을 회수하지 말라. 그대로 돌려주라. 이렇게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거든요. 예? 대신 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 변질될 수 있고 이런 식품 위생 규격이 있거든요. 북쪽도. 그러니까 그게 해당해야 되니까 식품 같은 경우에는 주지 말고 다 내버려 버리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근데 또 그 지시를 어긴 애들도 또 많긴 하죠. 인민들이 그 밀수와 도강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국경경비대 군인들이 비행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국경경비대 군인들도 제대돼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식량 공급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국경에 있으면서 내가 사람 한 명 보내서 돈을 버는데 돈 벌 수 있을 때 돈 벌자. 이런 입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민들이 그 밀수 이런 도강을 눈 감아주고 그 대가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도 오기고 도강 같은 인민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돈과 물품들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죠. 저는 국경비대에 있으면서 우리 쪽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우리 초소 쪽에는 도강하던 사람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워낙 강폭이 높습니다. 1000m거든. 상대측까지 1000m입니다. 우리 초소에서부터 1000m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도강할 엄두도 못 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쪽에는 도강할 사람이 없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아래 그러니까 수풍 아래 그러니까 수풍 호안에도 호안중대부터 시작해서 그 밑으로 그 삭주 그다음에 우구이주, 신의주 이쪽에는 도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밀수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애들이 그 비행만이 저질렀죠. 그래서 우리 31여단 제가 본 군마단 31여단에서 제일 먼저 일이 터졌습니다. 국경경비대 31여단 군인들이 10만원 벌기 운동을 한다. 이렇게 당중앙위원회에다 신소편지 썼죠. 누군가가. 제가 알거든요. 저 때문에 사실은 쓰게 된 겁니다. 꽤 썼거든요. 꽤 썼는데, 쓰게 되니까, 그 다음 여단의 당중앙위원회, 총참모부, 총정치국, 보위사령부, 그 다음 이게 연합주의조, 이게 검열그룹화 내려온 겁니다. 검열그룹화 선원들이 한 1년 넘게 여단 내 마지막 초소까지 내려가서 병사들하고 함께 잠자고 잠복근무도 함께 서고 이렇게 하면서 여단 내 상황을 요야한 겁니다. 근데 어느 병사가 검열그룹화 선원이
어느 병사한테 물어봤죠. 예? 야, 근데 동문회 왜 이게 밀수보상이 범죄인 거 알지 않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밀수보상 해주나? 그러니까 그 병사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중국 담배 피우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 금멸지조 선거는 또 뭐라 생각했나? 아, 그럼 중국 담배를 주면 우리 이 국경에서 경비대 군인들이 밀수보상은 안 하겠네. 그리고 제기한 거죠. 우리 군인들이 중국 담배 피우고 싶어서 밀수보상을 한다는데 중국 담배 하나도 우리가 공급 못 해주겠냐. 자, 공급해주자. 해가지고 우리 여단에서 위아버리 한 돈 가지고 중국 담배를 공급해줬습니다. 중국 담배를 공급해줬는데 아니 중국 담배 공급해준다고 밀수 끊어지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중국 담배를 계속 공급해주는데도 밀수는 계속하고 밀수보상 계속 해주고 눈 감아주고 이러는 겁니다. 경비대가. 아 그러다가 이게 아니네. 이렇게 돼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인민생활에 필요한 식량과 물자들 국가가 보상해주지 못하니까 밀수와 밀수보상, 비법월경 이런 행위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인민들은 내주는 게 없는데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비대 군인들한테 사정을 하는 거죠. 야, 밀수 좀 하게 해서 중국 애들이 오는 시간이 있거든요. 저녁엔 8시에 온다. 저녁 8시에 배를 내고 밀수 한번 하고 들어갔다가 다음날 새벽 2시 때 다시 나오거든요. 새벽 2시에 다시 나와서 또 한번 밀수를 하고 이렇게 하룻밤에 2번씩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그 밀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경비대는 어떻게 합니까? 눈 감아야 되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다는데 예? 그냥 눈 감는 겁니다. 대신 또 경비대도 거기서 찾고 가는 게 있죠. 예? 몇 프로는 내가 나한테 준다 이런 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했죠. 그리고 또 이게 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시작된 게 저기서 우리 31여단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거든요. 평안북도에서부터 신도군 아시죠? 신도군 황금팽이라고 부르는데 신도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게 94년, 95년 이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압록강 하고 있어 또 올라오는 겁니다. 압록강 따라 백두산 쪽으로 밀수가. 예? 첫 해에는 95년도 경에는 신도군에서 시작됐고 96년도에는 그 위에 그다음에 용천이거든요. 용천. 그다음에 토송리, 신의주 토송리. 그다음에 상단, 그러니까 하단, 상단. 그다음 우주. 그다음에 삭주, 예? 청송, 그다음에 삭주. 이렇게 해서 밀수가 한 해 한 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보면.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경북도 쪽에 밀수하는 사람이 정말 드뭅니다. 이제는 밀수나 밀수보상하는 사람들이 정말 드물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만하면 살만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위법적인 행동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 여단에 내려오는 게 건멸그룹바는 또 보통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북쪽에서 건멸그룹바는 문제의 본질을 찾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을 찾는 데 집중하는 거지 누구를 처벌하겠는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단이 이 10만원 벌기 운동 이것 때문에 검열 받았을 때도 건멸그룹바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인민생활을 책임지지 못한 당과 국가의 책임이 가장 큰 문제다. 여기서 문제점을 찾은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여단 지휘관들은 그래서 당처벌 정도의 이런 경한처벌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여단장 이하 모두. 그래서 오늘 저희 이 방송도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분들과 후원자분들이 예? 북을 알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조중국경에 대한 것 가지고 한두 번 정도는 방송 더 할 겁니다. 예. 그래야 충분한 이해를 얻으실 것 같아서요. 예, 오늘 방송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